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난번에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을 리뷰하고 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나왔던 책인 거예요. 자제력 수업이랑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두 가지 책을 같이 읽으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판 1쇄 발행, 2019년 2월 26일, 35세 발행, 2019년 7월 11일. 제가 요맘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되진 않았네요. Part 2.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Part 3.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Part 4.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Part 5.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마지막 Part 6.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Part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약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다.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어렵지 않게 낮춰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행동의 변화는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정체성 변화까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초점을 맞춘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시작한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두 번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온종일 이 질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건강한 사람은 걸을까? 택시를 탈까? 건강한 사람은 브리토를 주문할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그리고 일정 기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은 옳았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다.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학습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은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수록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줄어든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 대부분이 이런 자기인식 결핍에서 나타난다. 질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이다.
만약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 깨달아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크게 말하라. 나는 막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먹으면 살찌고 건강을 해칠 거야. 나쁜 습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기만 해도 이 접근법은 꽤나 유용하다. 그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라. 나는 내일 점심을 먹고 나서 우체국에 가야 해.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동의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기.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 소비의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저녁의 습관 쌓기. 1.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2.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3.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일반적인 습관 쌓기 개발. 돈 관리. $100가 넘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구매를 하루 미룬다. 건강한 식습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언제나 접시에 채소를 먼저 담는다. 미니멀리즘. 새로운 물건을 사면 물건 하나를 버린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기분. 전화가 울리면 받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하고 웃는다. 건망증.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뜰 때 뒤에 남겨둔 것이 없는지 테이블과 의자를 확인한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그들은 유혹적인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를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어떤 습관이 한번 인코딩되면 그와 관련된 환경적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해당 행동이 촉구된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응 전략으로 회귀하게 된다. 즉, 과식을 한다. 마찬가지로 새까만 폐 사진을 흡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안 수준을 고도로 높여서 다시 담배에 손을 뻗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신호 유발 욕구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중독자들에게 0.033초 동안 코카인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고 욕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가 이것을 의식하는 속도는 무척이나 빠르다.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써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과학자들은 이런 과장된 신호들을 초정상 자극이라고 부른다. 뇌에는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 욕구에 관한 보상에 훨씬 더 많은 신경회로가 할당되어 있다. 유혹 묶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첫 번째,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두 번째,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지. 두 번째,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원하는 일.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체스 기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 두 번째, 다수. 세 번째, 유력자.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 다수를 모방한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유력자를 모방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극도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두각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이 책은 흡연의 정신적 무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 그가 말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당신은 자신이 정말 흡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흡연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더 이상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 그리고 더는 담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 이는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인정과 포용을 획득하거나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 인생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예측들은 그 일에 대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열망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 느낌, 갈망, 촉구 등을 알아차린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인지한 신호를 변형하여 예측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동작 신호로 만든다. 열망은 뭔가를 놓쳤다는 데 대한 감각이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다. 욕망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자, 이제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자. 해야 한다, have to. 이것을 해내다, get to로 바꾸는 것이다. 운동.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종종 희생과 연관된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을 하나 깨달으면 절약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마인드세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이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라. 나쁜 습관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어떤 습관을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시작 지점에서 습관은 상당한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몇 번 반복되면 조금 더 쉬워지지만 여전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히 반복되면 습관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습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한계점, 즉 습관 한계선을 넘어가면 행동은 의식 없이 더 하게 되거나 덜 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습관 한계선.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되는 것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직면하는 저항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신이 나오기 쉽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 이것들을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매일 밤 침대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이것은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 이것은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 이것은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즉시적 보상 환경 속에서 수천 세대가 이어지면서 뇌는 장기적 보상보다는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면 장기적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 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협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SAT에서 고득점을 얻고 마약 접근 수준이 낮으며 비만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사교적 기술이 뛰어나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지연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반면 즉시적인 보상은 흥분을 유지시킨다. 강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한때 묶어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즉시적인 강화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돈을 저축통장으로 옮긴다. 자신을 보는 것은 지연된 보상을 즉시적인 보상처럼 보이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 매일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통 하나에는 클립 120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매일 아침 저는 통 하나에 클립 120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통에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습관 쌓기 더하기 습관 추적.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 추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두 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꾸물거린 날들,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잘한 날들, 좋은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과 혼합된다. 영으로 만들지 마라. 손실이 그동안의 성과를 먹어치우게 두지 마라.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친화력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협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야만 한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시행착오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탐색, 이용 균형이라는 것이다. 시간의 80에서 90%가량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 데 할애하고 남은 10에서 20%의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혹시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면 된다. 모두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상위 25%가 될 수 있는 영역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범위를 좁히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을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디락스 법칙이다. 심리학에서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도박사는 잭팟을 몇 번이고 터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보상이 일어나는 간격이 너무 다양한 것이다. 이런 변동성은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습관 형성을 가속화한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 나가는 능력이다. 습관의 반격.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새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숙고와 복기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두 가지 숙고 및 복기 모드를 사용한다. 매년 12월에는 전년도를 생각하며 연간 리뷰를 한다. 올해 무엇이 잘 되었는가?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마지막으로 숙고와 복기는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기를 제공한다. 바로 정체성이다.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를 쌓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같은 믿음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어진다. 한 가지 정체성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부러진다. 한 가지를 잃으면 자기 자신 전체를 잃는 것이다. 에필로그.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오스트리아의 신경과학자 빅터 프랭클이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망은 추구할 수 있다. 즐거움은 행동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한 의미가 이것이다. 가난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